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당신도 포함해서요. 이 돈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공유된 어떤 한 분의 아주 솔직한 성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분석할 자료는 그동안 나는 왜 돈 버는 원리를 하나도 모르며 살았을까?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이 뭐랄까 저자 본인의 좀 쓰라린 실패담부터 시작해서요. 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고 또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군요. 그럼 더 생생하게 와닿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금융주식이 부족한 근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막막함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또 어떤 건지 이걸 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혹시 돈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모르지 하고 좀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당신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성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글쓴이가 처음부터 아주 솔직해요. 뭐 과거에 장사도 좀 해보고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막 털어놓는데요. 아, 네. 그 당시에는 왜 자기가 도전하는 것마다 잘 안 풀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돈의 원리 자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의 원리요. 네, 그냥 회사에서 꼬박꼬박 받는 월급,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 돈 버는 방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돈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소비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시절이 꽤 길었다고 고백을 해요. 거의 뭐 20대 중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의 황금기잖아요. 그렇죠. 가장 활발할 때죠. 그 시기를 이런 생각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곱씹어 볼 지점이 이게 단순히 학교 교육이 부족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글쓴이가 지적하듯이 학교에서 뭐 물가, 수요 공급, 심지어 달리, 복리 이런 개념 용어는 배웠을지 몰라도요. 네, 저도 배운 기억은 나요. 그렇죠. 근데 돈이 실제로 세상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 본질적인 어떤 생리나 속성 같은 거 있잖아요. 어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교육의 부재가 월급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돈 버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혹은 나랑은 상관없는 먼 이야기다. 이런 식의 무의식적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학창 시절에 배운 경제 지식, 지금 현실이랑 얼마나 맞닿아있다고 느끼세요? 글쎄요. 글쓴이 말처럼 저도 그냥 경제 과목은 시험 접수 따려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암기 과목, 제 삶이랑은 아무런 연결고리도 못 찾았고요. 그렇죠. 학생이니까 뭐 직접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 투자라는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저축, 이걸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글쓴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 그냥 오로지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이 단일 목표에만 다들 집중했고 경제 공부는 그냥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 넣어야 하는 뭐랄까 재미없는 데이터 조각 딱 그 정도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사회 초년생이 돼서 처음으로 내 월급이라는 그래도 비교적 큰 돈을 손에 딱 쥐었을 때랑 연결되면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 어떤 현상이죠? 돈을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지킬까 이런 고민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돈으로 뭘 하지? 뭘 살까? 이런 소비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글쓴이가 대학생 때는 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 단위 월급을 받으니까 그동안 상상만 했던 소비의 세계가 막 활짝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로 뭘 사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그 고백처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초기 경제 습관 그리고 돈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곧 소비다. 이 등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도 첫 월급 받아서 뭐 샀는지 기억나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재정 목표. 아마 당신도 귀에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내 집 마련이었죠. 아, 그렇죠. 내 집 마련. 글쓴이 역시 이게 뭐 인생에서 꼭 성공해야 하는 머니 게임의 최종 보스처럼 여겼다고 해요. 좋은 집에 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그게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네,
상황이 좀 흥미롭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뇌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너무 크고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에 수억 원에 달하는 집값이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우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행동 자체를 가로막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됐다는 거죠. 아, 너무 큰 산처럼 느껴져서 아예 오를 엄두를 못 낸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집 살 때 대출을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금융 상식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다고 고백할 정도니까 당시 금융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네. 그때가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덜할 때였는데도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거대한 목표는 항상 동기부여가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특히 그걸 달성할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사람을 그냥 얼어붙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나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뭐 어렴풋이 알아요. 아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결국엔 포기하고 또 미루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글쓴이가 에이 복잡하다. 그냥 모르겠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자. 승진하면 월급 오르겠지 뭐. 하면서 자꾸 뒤로 밀었다고 해요. 이걸 아주 재밌고 공감 가는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다이어트랑 영어 공부랑 똑같다고요. 아, 다이어트랑 영어 공부요? 네. 오늘은 일단 치킨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니면 새해부터는 꼭 영어 공부 시작해야지 해놓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 있죠. 네. 당장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그 일을 우선순위 목록 저 뒤로 쓱 보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의 딱 전형적인 운명이죠. 금융 공부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같은 게 딱 그 영역에 속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결혼 얘기, 집장만 얘기 나누면서 아,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하고 잠깐 자극을 받아요. 받았다가도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 막막함과 복잡함 앞에서 다시 아, 나중에 하고 미루게 되는 그 사이클. 맞아요. 그 굴레. 네. 투자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뭐가 이렇게 많아. 다음에 시간 날 때 제대로 보자. 이 굴레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또 작은 성공 경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더더욱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실제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돈의 원리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걸까요? 글쓴이는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판단.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냥 카더라 정보만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특정 가맹점 사업으로 돈 좀 벌었더더라 이 얘기만 듣고 덜컥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죠. 아, 성급하게. 그렇죠. 면밀한 분석 없이 그냥 감정에 휘둘리거나 아주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글쓴이 표현대로 소위 호구, 그러니까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호구라는 말이 좀 속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할 때 처하게 되는 그 취약한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런 지식의 부족이 단순히 잘못된 투자 결정을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어떤 묻지마 의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 의존이요? 네, 글쓴이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우연히 시장이 좋아서 40% 50% 이런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투자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아,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초심자의 행운에 취했던 거죠. 그런데 하락장이 딱 찾아오니까 금세 불안감에 휩싸였고 바로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소위 리딩방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유료 추천 서비스? 네,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로 특정 종목 매수 매도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그 달콤한 말에 귀가 그냥 솔깃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내 돈을 좀 안전하게 잘 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는 거죠. 위험할 뻔했네요. 네, 다행히 월 회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입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짧은 일화가 금융 지식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부족할 때 얼마나 쉽게 외부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시점에 모아둔 목돈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조언에 맡겼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지식 부족이 낳는 그 의존성이야말로 노후에 정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섬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계를 하나 제시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치 않게 직장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비자발적 은퇴 연령이 평균적으로 49세 정도라는 사실이에요. 49세요? 생각보다 훨씬 이르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60대 이상 아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40대 중반인 글쓴이 본인에게도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공무원이나 일부 안정적인 직종을 제외하면 사실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지는 꽤 오래됐죠. 네, 맞아요. 언제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쓴이 지적처럼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닥쳤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딱 끊기면 그건 바로 패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요? 글쓴이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줍니다. 주변에서 믿을 만한 조언자, 그러니까 자수성가했거나 돈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런 사람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운 좋게 만났다고 해도 그들의 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옆에서 쉽게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의 핵심 노하우를 아무에게나 공짜로 알려주지는 않을 뿐더러 또 듣는 입장에서도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관계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고요. 네, 괜히 관계만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쓴이가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스스로 통제 가능한 대안이 바로 책입니다. 아, 책이요? 네. 이미 부를 이루었거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지혜, 심지어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책들을 여러 권 읽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글쓴이 역시 소위 책팔이나 강의팔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상품을 팔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아, 무조건 책만 믿으라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단순히 책 한두 권 읽고 감명받아서 성급하게 큰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은 과거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 예를 들면 남의 말만 믿고 장사나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그냥 반복하는 길이라고 경고하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실패 경험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셈입니다. 핵심은 이것 같아요. 여러 분야의 책,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꾸준히 읽다 보면 저자들이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공통된 원칙이요? 네, 마치 여러 증언 속에서 진실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말이죠. 단편적인 투자 기법이나 이것만 하면 대박 난다 이런 식의 정보에 혹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서 돈, 투자, 경제,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본질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지혜와 원칙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쵸. 여러 조각들을 맞춰보는 거네요. 네, 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살면서 실천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네, 책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그 원칙들을 실제 자신의 삶에 아주 작게라도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론과 현실의 그 간극을 메우는 열쇠라는 거죠. 글쓴이 역시 책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아주 소액으로 실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돈의 원리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깨닫는다.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부터 막 완벽한 전문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새로운 세계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작은 실행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네.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 결국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올바른 방향 감각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습의 과정인 셈이죠. 멋진 말이네요. 이 점을 글쓴이는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는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 이 글의 제목처럼 나는 왜 돈 버는 원리를 하나도 모르며 이렇게 살아왔을까? 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먼 미래의 큰 성공을 꿈꾸기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 없이 살아가는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이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교육 시스템의 공백이라든지 네. 내 집 마련 신화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주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을 뒤로 미루는 우리 안의 보편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주변의 전문가나 성공한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책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여러 관점을 접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원칙과 지혜를 발견하려는 그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 것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주 작게라도 나의 상황에 맞게 직접 실천해 보면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살아있는 지혜와 감각을 쌓아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글의 저자는 여러 자료 속에서 공통된 원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에서 아주 작게 시작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아는 것을 늘리는 단계를 넘어서서 청취자 당신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야기들이나 혹은 당신 스스로 여러 자료를 통해 발견한 돈과 투자 혹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공통된 원칙들을 어떻게 당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실험으로 한번 옮겨보고 당신의 삶과 통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네. 어쩌면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진정한 이해와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첫걸음, 의식적인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